자, 내일 2시까지. 아, 힘든 아니지? 힘든. 네, 금요일에 보면 됩니다. 금요일까지 요거 짝수 번호 추가에다가 기존에 안 된 거 다 포함입니다. 짝수 번호 정리해서 오시고. 아, 2주가 연장이 됐죠, 방학이? 계획을 잘 세워서 하시면 숙제가 많은 게 아니니까 몰아서 하지 마시고 잘 계획을 세워서 좀 하세요. 승주만 있다가 이제 교재 어떻게 됐나 좀 보면 되겠네요. 우유경, 너 영상 안 보냈다. 영상 보내라. 들말 났네. 선생님 사투리 쓰는 거예요? 사투리 쓰는 거 아닌데요. 선생님은 서울말 씁니다. 그죠? 네. 자, 이제 이론서 있으신 분들은 삼각함수 쪽으로 끝내시면 되겠네요. 이제 139쪽에 삼각함수 들어간다고. 네, 기본적으로 이제 이론서를 좀 복습을 좀 해서 오시면 참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소기의 경읽기라고 그러지. 맞죠? 자, 삼각함수에서 일단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호도법이라는 애가 등장을 했었다는 얘기입니다. 호도법은 왜 배우는 거죠? 우리가 배웠던 몇 도 이거는 실수가 아니기 때문에 맞죠? 각을 누구로 바꿔주기 위해서 각을 실수로 바꿔주기 위해서 한다라고 했습니다. 약속된 그 정의가 있기 때문에 그 약속된 정의를 외우셔야 된다 그랬죠? 그렇죠? 호도법의 의미는 뭡니까? 부채꼴에서 맞죠? 부채꼴에서 선생님 사투리 안 써요. 서연아 선생님은 네? 서울 사람이에요. 아시겠어요? 네. 사투리는 절대 안 씁니다. 남자들이 주로 사투리를 쓰게 되면 어떨 때 그런 일이 생기냐면 선생님 같은 경우 군대에서 3년 있었거든요. 요새는 뭐 한 1년 반밖에 안 되더만. 군대에서 3년 있으면 전국 각지에 있는 애들하고 3년 동안 같이 산단 말입니다. 걔네들이 쓰는 사투리가 막 섞여요. 아시겠어요? 나도 모르게 막 그냥 3년 동안 같이 살다 보니까 막 계속 그냥 24시간 3년 동안 계속 같이 보니까 사투리를 이제 나도 모르게 막 쓰게 된다. 하지만 선생님은 서울 사람이에요. 아시겠어요? 네. 사투리는 전혀 모릅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부채꼴에서요. 반지름의 길이에 대한 호의 길이의 비를 그죠? 각을 표현하는 새로운 약속으로 쓰겠다는 얘기야. 호도법이 이제 각을 표현하는 방법이긴 한데 반지름의 길이에 대한 호의 길이의 비로 반지름 그죠? 그 중심각을 나타내기로 약속을 한다는 얘기지. 즉 부채꼴이 이런 식으로 있어요. 여기 요 중심각이라는 애를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호도법으로 쓸 때는 중심각을 이렇게 번데기 모양으로 해서 세타라고 읽는다고 했죠. 그래서 반지름은 R이라고 하고 이론서 있으신 분들은 이제 편안하게 같이 참고하시면서 그냥 보시면 될 겁니다. 호의 길이를 L이라고 한다면 여기 요 부채꼴의 중심각인 세타라는 애 단위는 호도법의 단위는 RAD라고 해서 라디안이라고 그랬죠. 그냥 단위야. 센티미터, 밀리미터처럼 단위인데 요 단위는 보통 생략해서 안 쓴다 그랬어. 그래서 그냥 세타는 하시고요. 반지름의 길이에 대한 호의 길이의 비니까 이 그림에서는 요 세타라는 중심각을 R분의 L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외우셔야 된다. 세타라는 라디안을 R분의 얼마라고 쓴다고 한마디로 L이라고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요 L이라는 호의 길이는 이제 어떻게 구하게 된다 그랬지? 양변에 R을 곱하면 되니까 요 L이라는 호의 길이는 요거 두 개 곱해서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R 세타다라고 좀 외우라고 했어요. 호의 길이는 R 세타입니다. 정의기 때문에 외우셔서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된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채꼴의 넓이를요, 이 부채꼴의 넓이를 S다라고 쓴다면 여기서 이 부채꼴의 넓이인 S를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 공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좀 미리 좀 봐오시라고 했잖아요.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 어떻게 되죠? 첫 번째 거는 2분의 1 R 제곱 세타라는 게 있었습니다. 기억이 좀 나시면 좋겠고, 기억이 안 나면 지금 다시 두드려 외우세요. 그 다음에 R 세타가 L이니까 여기서 R 세타를 L로 바꾸면 어떤 식으로도 하나가 더 나오게 되냐면 2분의 1 R L이다. 이런 식으로도 넓이를 구할 수가 있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호도법에서는요, 세타라는 중심각을요, R분의 L로 표현한다 하나 외우시고, L은 R 세타고 S는 이렇게 된다라는 공식들을 암기를 좀 하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적으로 암기사항을 조금만 더 정리를 해드린다면 호도법에서는 이제 파이라는 애가 3.14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호도법에서 파이라는 각은 몇 도랑 똑같은 각이라 그랬죠? 180도랑 똑같은 각이라는 거 꼭 알고 계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주 나오는 표현들 외우라고 아마 이론서 보시면 쫙 적혀있긴 할 거야. 맞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 번만 적어드리면 2분의 파이라는 애는 요 놈을 반으로 쪼갠 거니까 90도라고 좀 외우셔야 되고요. 3분의 파이라는 애는 60도라고 좀 외우셔야 되고요. 4분의 파이라는 애는 45도라고 좀 외우셔야 되고요. 6분의 파이라는 애는 30도라고 좀 외우셔야 되고요. 4분의 3파이는 135도라고 좀 외우시면 좋고요. 3분의 2파이는 120도라고 좀 외우시면 좋고요. 3분의 4파이는 240도다라고 좀 외우시면 좋고요. 2분의 3파이는 270도라고 좀 외우시면 좋고요. 2파이라는 애는 360도라고 좀 외우시면 좋고요. 그래서 여기 요 들어간 내용들은 반드시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 배운 거니까 좀 두서없이 얘기를 해드리자면 여기요 3분의 2파이인 120도가 굉장히 중요한 사인, 코사인, 탄젠트 중에 코사인이라는 애 있습니다. 코사인이라는 애는 코사인 세타라는 애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값을 가질 때가 있는데요. 그때 요 세타라는 애는 몇 도하고 몇 도일 때? 120도하고 얼마? 240도일 때 반드시 코사인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온다라고까지도 그냥 두서없이 얘기합니다. 중요한 것들은 미리미리 암기가 좀 돼 있으시면 좋아요. 자, 그래서 이게 호도법입니다. 이게 호도법. 그죠? 이게 호도법. 그래서 각을 실수화해서 중심각이나 호의 길이나 넓이를 이렇게 구할 수 있게끔 공식화 시켜 놓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뭘 배우시냐면 이론 정리부터 좀 해놓고 문제들을 좀 같이 풀겠습니다. 정확하게 머릿속에 넣어 놓으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일반각이라는 말이 나와요. 무슨 각이 나온다고? 일반각이라는 말이 나온다고. 자, 좌표 평면이 있습니다. 자, X축과 Y축이라는 좌표 평면이 있고요. 모양이 깡통을 차요. 이때 이 원점에서 출발해서 X축의 양의 방향으로 가는 이 보라색 선의 공식 명칭이 10초선이라고 했을 겁니다. 10초선. 그리고 이 10초선을요, 맞죠? 이 10초선을요,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갖다 놔. 그럼 이 10초선을 이렇게 움직여서 이동시킨 새로운 반직선을 동경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초선과 동경이 이루는 요 각을 세타라고 한다면 맞습니까? 이해됐어요? 세타가 아니라 알파라고 놓을게. 요 각을 이렇게 알파라고 놓는다면 이제 이런 걸 배웠죠? 자, 이 시초선을 움직여서 여기에다가 갖다 놔봐라고 했을 때 재은이는 이걸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여기다 갖다 놓고, 그죠? 세연이는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갖다 놔 수도 있단 말이야, 맞지? 그러니까 돌리는 방향이 두 가지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한쪽을 플러스라고 하면 한쪽을 마이너스라고 이렇게 부호를 붙이듯이 요 시초선을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면 플러스라는 부호를 각에다가 붙여주기로 한다 그랬죠? 그리고 이렇게 누구로 반시계 방향으로 돌릴 때는 시계 방향으로 돌릴 때는 요 각의 부호를 마이너스로 붙이기로 약속을 했다는 얘기야. 여기까지는 됐지? 그러면 재은이처럼 이렇게 돌렸으면 이 시초선과 동경이 이루는 각은 플러스 알파가 될 거고, 만약에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갖다 놨다면 요 시초선과 동경이 이루는 각은 내가 파란색으로 표시하는 요만큼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맞지? 요 놈은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어? 한 바퀴를 삥 돌리면 마이너스 2파이인 마이너스 360도가 되겠죠.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한 바퀴 돌리면 마이너스 360도잖아. 맞습니까? 거기에다가 이렇게 알파만큼 더한 거겠죠. 그래서 이때는 이 동경은 뭐 각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어쨌든지 간에 포인트는 반시계로 돌리면 플러스를 붙이고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각에 마이너스가 붙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마이너스 360도에다가 요만큼 각을 더해봤자 이 각은 음수잖아. 그치? 각이 음수로 표현된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회전의 개념이 들어가죠? 반시계로 돌려서 여기다 갖다 놨을 때도 정말 요 알파만큼만 딱 돌려서 갖다 놨을 수도 있고, 한 바퀴 돌리고 나서 요만큼 더 돌아서 이렇게 갖다 놓을 수도 있고, 맞습니까? 그러니까 회전하는 의미가 들어간다고. 그럼 한 바퀴 회전하면 360도하고 관련이 있는 거란 말이야. 이쪽으로 돌려도 마찬가지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일반각이라는 건 뭡니까? 그 각의 회전이라는 걸 이용해서 각의 확대죠, 각의 확대. 각의 확장, 그죠? 각의 확장. 실수로 이제 호도법으로 실수로 표현된 각을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그 다음에 플러스로도 무한대까지, 마이너스로도 엄청 작게까지 다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집중. 시초선과 동경이 의미하는 각을 세타다라고 한다면, 시초선과 동경이 의미하는 각을 세타라고 한다면, 이 세타라는 애는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시계 방향으로 몇 바퀴 회전할 수도 있고, 반시계 방향으로도 몇 바퀴 회전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요 세타라는 애는 이렇게 표현하기로 약속이 되는 거지. 2파이 더하기 여기요 최소의 양의 각이라고 합니다. 알파라는 애를 정말 여기서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딱 여기까지만 돌렸다고 생각했을 때 나오는 그 알파라는 각, 그걸 최소의 양의 각이라고 하는데 거기다 그 알파를 이렇게 더해서 표현하기로 약속이 된다고. 그래서 요 n이라는 애는 몇 바퀴 회전했는지를 의미하기 때문에 요 n이라는 애는 당연히 정수가 들어가야 되고요. 0 들어가면 한 바퀴도 안 들어간 거고, 1 들어가면 한 바퀴, 마이너스 1 들어가면은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뭐 이렇게 돌아갔다는 의미가 되겠지. 여기는 다 정이기 때문에 암기를 철저하게 좀 하셔야 돼요. 이해가 됐으면. 애진이 여기까지 가능해? 그리고 요 알파라는 애는 뭡니까? 정말 여기서 반시계 방향으로 딱 요만큼만 돌아갔을 때라고 치는 누구다? 최소의 양의 각이다. 한마디로 일반각은 항상 요 2파이의 배수에다가 반드시 뒤에 양의 각을 더해서 표현하기로 약속이 되는 거예요. 누구로 표현하기로 약속이 된다고? 양의 각으로. 아시겠습니까? 양의 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만약에 이 알파라는 애가 그죠? 6분의 파이라는 30도였다면 그죠? 저 세타라는 동경은 어떻게 표시할 수 있냐면 2파이 n 더하기 몇 도?
6분의 파이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 맞습니까? 동의해요? 이쪽으로 몇 바퀴를 회전했든 이쪽으로 몇 바퀴를 회전했든 하여튼 회전한 후에 시초선과 겹쳐진 후에 어찌됐든 요만큼 더 가야 된다는 의미로 항상 이런 식으로 뒤에다 최소의 양의 값을 더해서 표현하기로 약속이 된다. 이해됐죠? 요 n이 정수라는 거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360도만큼씩 반시계로 회전했는지 시계 방향으로 회전했는지에 대한 회전수를 얘기하겠죠. 회전수. 양의 정수가 들어가면 반시계 방향인 양수 쪽으로 몇 바퀴 회전했다는 뜻이겠다. 마이너스 1이나 마이너스 2가 들어가면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몇 바퀴 회전했는지를 의미하게 되기 때문에 동경에 일단 표현 약속 이렇게 된다라는 게 눈에 꼭 들어가 있으셔야 돼요. 가능합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거죠. 세타라는 동경이 도대체 몇 사분면에 존재합니까? 라는 걸 이제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요. 1사분면에 존재한다라고 하시면 이제 이론서 보시면서 하시는 분들 암기를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필기할 건 적으니까. 요 세타라는 애가 1사분면에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이 세타라는 애를 어떻게 표시해야 돼요? 세타가 1사분면에 있다는 얘기는 요 놈하고 요 놈 요 사이에 이렇게 있다는 얘기잖아. 맞지? 그러니까 항상 몇 바퀴 회전했는지에 대한 의미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2파이 n보다는 크고요. 누구? 2파이 n 더하기 2분의 파이라는 90도 더한 것보다는 작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게 0도고 이게 몇 도야? 90도니까 그 사이에 있어야 되긴 되는데 몇 바퀴 회전했는지에 대한 의미인 2파이 n이 더해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2사분면에 있게 되면은요 2파이 n 더하기 2분의 파이보다는 크고요 2파이 n 더하기 파이보다는 작다라고 하시면 되겠지. 90도하고 180도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그냥 쭉 쓰시면 됩니다. 이제 니들 응용의 천재니까 됐을 거 아니야. 3, 4분면 이제 뭐라고 쓰면 돼? 2파이 n 더하기 누구? 파이보다는 크고 누구보다? 2파이 n 더하기 2분의 3파이보단 작다가 되겠죠. 여기가 이렇게 돌아서 왔을 때 여기가 270도니까. 그럼 마지막 하나 늘어지면 안 된다. 철저하게 암기하세요. 4, 4분면에 있다라고 치면 2파이 n 더하기 2분의 3파이보다는 세타가 크고요 2파이 n 더하기 2파이보다는 작겠지.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 사이인 여기에 이제 동경이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라이브 회원 여러분 됐죠? 그래서 요거 철저하게 이제 암기가 좀 들어가셔야 되고 아직 이 일반각에서 동경에 대한 내용이 하나 더 추가가 되셔야지. 두 동경의 위치 관계라는 게 하나 추가가 되셔야 됩니다. 역시나 그것도 암기사항이니까 두 동경의 위치 관계를 마저 하나 설명을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설명하는데 이제 외우셔야 돼요. 간단하게 적겠습니다. 두 동경의 무슨 관계라고요? 위치 관계가 단독적으로 시험에 출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철저하게 암기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누가 있었죠? 두 동경이 일치할 때가 있었습니다. 두 동경이 일치하면 문제를 어떻게 푼다고 그랬죠? 두 동경을 뭐합니까? 빼요. 두 동경을 뺀다고. 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와? 2파이 n으로 나왔었다고. 맞죠? 빼면 2파이 n. 이론서 보시면 다 써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 잠깐만 얘기하면 하나의 동경이 여기 있으면 또 다른 하나의 동경도 얘랑 겹쳐서 이렇게 있다는 얘기지. 그럼 몇 바퀴 회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둘 다 시초선에서 요 알파라는 각만큼은 더 돌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그러면 이 동경끼리 빼면 어떻게 돼? 첫 번째 동경도 360의 배수에다가 더하기 알파였을 거고 두 번째 동경도 360의 배수에다가 더하기 알파였을 때니까 빼버리면 그 더하기 알파가 사라진단 말입니다. 맞지? 그래서 몇 바퀴 회전했는지의 의미만 남기 때문에 딱 2파이 n으로 떨어진다는 얘기.
예진이 이해돼? 가능하죠? 그래서 일치할 때는 어쩌고저쩌고 물어보니까 반드시 처리하는 이 방법, 처리 방법을 기억하셔야 돼. 처리 방법을. 그럼 두 번째, 이론서 보시는 분들은 이제 일치할 때 말고 뭐라고 써있죠? 두 동경이 서로 일직선인데 방향이 어떻다? 두 동경이 일직선인데 방향이 반대라고 써있을 거고 간단하게 원점 대칭이다라고도 써있을 거라는 얘기야. 요 같은 경우는 하나의 동경이 이렇게 있으면 다른 하나의 동경이 일직선이면서 방향이 반대니까 이쪽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항상 10초선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한다면 노란색은 10초선에서 요만큼 더 돌았지만 보라색은 10초선에서 요만큼, 한마디로 노란색, 요 흰색 동경보다 요 180도만큼을 더 돌았기 때문에 이때도 처리 방법은 두 동경을 뭐 하는 거예요? 빼는 건데 한 애가 다른 애보다 180도만큼을 더 회전했기 때문에 2πn이라는 회전 개념에다가 더하기 얼마? 파이가 붙으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맞죠? 처리 방법을 외워주셔야 돼요. 파이만큼을 더 돌았기 때문에 더하기 파이가 남아있으셔야 된다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말이 나오냐면요. 두 동경이 x축 대칭이라는 말이 나와요. 두 동경이 x축 대칭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번엔 두 동경을 더하는 거죠. 더하면 2πn이 나온다라고 아마 적혀 있을 겁니다. 얘는 왜 이렇게 되죠? 자, 어떤 동경이 이렇게 있으면 또 다른 동경은 x축의 대칭이 돼서 여기 이렇게 있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10초선을 기준으로 해서 요 흰색은 요만큼 더 도는 건데요. 보라색은 이만큼 더 돈 거다 이겁니다. 그럼 x축 대칭이면 여기 각이나 여기 각이나 각이 똑같기 때문에 보라색 각에다가 요 노란색 각만큼을 더 더해 주시면 딱 한 바퀴 회전한 개념이 되겠죠. 그러니까 더해 주시면 딱 360도의 배수로 끝난다 이겁니다. 그림은 내가 다시 한번 그려주지만 처리 방법은 암기가 돼 있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이제 어떤 말들이 나와 있냐면 Y축 대칭이라는 말이 나와 있죠. 이게 딱 정형화되어 있는 것들은 외워서 푸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Y축 대칭이면 합이 2πn 더하기 파이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림 그려서 이것도 한번 판단을 해 보십시오. 이론서의 그림까지 아마 그려져 있을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 된다라는 말이 나와 있을 거예요. y는 x에 대해 대칭이 되면 두 동경을 더하는 건 똑같고 이렇게 처리를 했을 때 2πn에다가 더하기 누구? 2분의 파이가 나오게 된다라고 아마 써져 있을 겁니다. 얘도 그림을 그려서 본인이 한번 따져보셔도 괜찮고 어쨌든 요 다섯 가지의 가장 기본적인 정형화된 패턴은 외워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으셔야 돼요. 이제 보면서 풀 때는 지났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외워서 이제 문제를 푸셔야 돼. 자,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호도법과 일반값 가지고 뭐 동경에 대한 이런 내용까지도 다 보게 되면 이제 실제로 삼각함수를 들어갈 수 있는 기초 작업이 끝나는 거라고 했습니다. 맞죠? 됐지? 자, 그러면 기초 작업을 들어가기 전에 여기에서 문제들을 잠깐만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문제들을 잠깐만 볼게요. 자, 몇 번을 잠깐 보시냐면은 그냥 심플하게 2번 정도 하나 보겠습니다. 여기 쪽은 니들이 경험상 많이 그죠? 좀 부담스러워 하기 때문에 좀 차근차근 진행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해보세요. 지금 세타라는 애가 몇 사분면이라는 각이 나와 있죠? 그럼 세타가 3, 4분면이라고 나와 있으면 니들은 이쪽에다가 뭘 쓰셔야 되냐면 아까도 써드렸지만 2πn 더하기 파이가 들어가셔야 되고 이쪽은
2파이n 더하기 2분의 3파이라는 애를 써서 3, 4분면의 각이다라는 걸 일반 각으로 반드시 표시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한테 물어보는 건 3분의 세타라는 애가 그러면 위치할 수 있는 4분면은 몇 4분면이 가능한지를 물어본다고. 그럼 이 주어진 부등식을 다 얼마로 나눠 주셔야 돼요? 3으로 나눠야겠다는 생각은 당연히 하셔야 되겠지. 그럼 이 애를 3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분모에 3이 들어가시고요. 여기도 분모에 3이 들어가시고 여기도 분모에 3이 들어가시면 3분의 2파이 n이 되시고 요거 3으로 나눠주시면 더하기 2분의 파이다 이렇게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규칙적으로 n에다가 숫자들을 집어넣으면서 실제로 존재할 수 있는 4분면을 찾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항상 n에다가 얼마부터? 0부터 집어넣어서 규칙 찾는 연습을 하시라고 했을 거야. 여기 n에 0 들어가시면 3분의 파이인 60도가 나오고요. 이쪽은 2분의 파이라는 90도가 나오니까 그림을 그려서 표시를 해준다면 여기가 60도고 요놈이 90도니까 요 동경이 존재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 60도부터 90도까지 요 사이가 된다는 얘기지. 이해됐어? 60도, 90도 그 사이가 존재할 수 있는 거. 이게 몇 사분면입니까? 1사분면이겠죠? 그래서 1사분면에 저 각이 위치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해서 하나 파악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얼마가 들어갑니까? 1이 들어간다고요, 1이. 그럼 1 들어가시면 어떻게 돼? 1 들어가시면은 3분의 3파이가 되니까 약분하시면 파이 된다고요. 1 들어가시면 3분의 2파이니까 이런 거 각 찾으려면 빨리빨리 60분법으로 바꿔야지. 3분의 2파이 120도고 120도에다가 90도 더하면 몇 도 나와? 210도 나온다. 그럼 그림을 그려서 파악하셔도 좋고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회전했으니까 여기가 180도고 거기에서부터 30도만큼 더 돌아갔으니까 여기가 210도. 이 사이에 각이 된다는 얘기지. 몇 사분면입니까? 3, 4분면이니까 3, 4분면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지. 그럼 이제 n에 2 들어가요. n에 2 들어가시면 얼마가 돼? n에 2 들어가시면 4파이 더하기 파이니까 3분의 5파이지? 3분의 5파이. 여기는 2 들어가면 3분의 4파이에다가 굳이 막 계산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쓰시라고. 그럼 3분의 파이가 60도란 말입니다. 60도에다가 5를 곱한 거니까 이건 300도예요. 300도란 얘기는 여기까지가 270도니까 270도에서 30도만큼 더 돌아가서 300도는 여기에 위치하겠지.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240도에다가 90도를 더했으니까 330도라고 맞지? 그럼 이게 300도니까 330도는 이쯤 돼서 여기 요 부분에 그저 각이 나올 수가 있겠네. 어쨌든 몇 사분면이에요? 4사분면이 되겠지. 그래서 요 놈은 4사분면에 존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n에 3이 들어가면 무슨 일이 생겨? 여기 칠판 잠깐 봐. 전원다. 3 들어가시면 여기 약분되니까 딱 2파이라고 해서 한 바퀴 딱 돌아간 형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맨 처음 n에 0 넣었을 때랑 동일한 규칙으로 반복이 된다. 그러니까 몇 사, 몇 사, 몇 사. 1, 4, 3, 4, 4, 4를 지날 수가 있기 때문에 답이 몇 번이다? 4번이다.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이런 문제 충분히 이해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겠습니다. 이제 뭐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되는데요.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5번 문제 보세요. 5번 문제 빨리 보세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두 동경이 일치할 때 6번도 두 동경이 일치할 때 7번은 두 동경이 x축에 대해 대칭일 때 8번 일치할 때 9번 세 번째 줄에 원점의 대칭일 때 뭐 이런 다양한 형태들이 나오는데 이건 전부 다 외우고 계신 걸로 문제를 푸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맞지? 여기까지 동의하시겠어요? 됐습니까? 그럼 이제 선생님은 몇 번을 좀 풀 거냐면은요. 집중.
9번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뒤에 걸 좀 더 배운 상태에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선생님은 거기서 뭐 이제 7번을 하나 정도 좀 푸는 요령을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7번 잠깐 보세요. 자, 아직은 여기에 좀 어려운 문제들 내가 주로 풀어줬잖아. 근데 아직까지 생각하면서 내가 조금 조심스럽게 나가고 있어요. 7번 잠깐 보시면 세타라는 애가 0하고 누구 사이일 때요? 파이 사이일 때 2세타랑 누가? 3세타라는 동경이 두 개가 나오는데 그게 x축에 대해 대칭이래. 무슨 축 대칭이라래? x축 대칭이면 두 동경을 뭐 하라 그랬죠? 더하면 5세타가 되는데 요 놈의 결과가 2파이 n이 되더라 라고 내가 좀 전에 써드렸습니다. 맞지? 이게 암기가 돼 있으셔야 돼요. 그럼 세타라는 애는 어떻게 되죠? 5분의 몇이에요? 5분의 2파이 n이니까 요 5분의 2파이 n이라는 애가 0하고 누구 사이에 있어야 된대요? 0하고 파이 사이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파악하시면 되겠지. 그럼 n은 정수니까 n에 어떤 정수들이 들어갈 수 있나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0보다는 커야 되니까 n에 일단 1 들어가면 괜찮냐 보란 말이야. 1 들어가시면 5분의 몇 파이 나와? 5분의 2파이 나오니까 0하고 파이 사이에 각이 맞죠? 그럼 n에 얼마 들어가면? 2 들어가도 5분의 몇 파이 나와? 4파이 나오니까 요 사이에 있는 각 맞지? 3 집어넣으면 이제 넘어가게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세타로 반응한 애는 요 놈하고 요 놈하고 이렇게 몇 개 나와? 2개. 그리고 세타 값을 더하래. 그럼 얘랑 더하면 5분의 몇 파이? 6파이니까 7번 답은 뭐 4번이다. 뭐 이렇게 좀 가지시면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뉘앙스들에 대한 문제들을 좀 봤으니까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때 일단은 조금 쉬운 거 위주로 먼저 시킬 테니까 그러니까 요거 지금 저기 지희도 마찬가지고 아니다. 지희도 마찬가지고 지희란다. 그죠? 민주하고 인서 들을 때 내가 이제 숙제로 일단은 하지 말라고 체크를 해드리는 게 있을 거야. 그게 이제 조금 어려운 거라서 다음 시간에 숙제를 한번 해보면 내가 이제 다시 한번 풀어드리려고 체크를 해드릴 거니까 10번, 12번, 13번은 크게 X 치지 마. 할 거야. 하긴 할 건데 요번 숙제에서만 좀 빼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넘어가가지고 이제 그런 거부터 지금 미리 챙겨줄까? 잠깐 보세요. 지금 잠깐 봐. 144쪽 가셔가지고요. 23 이제 26 23, 26 그건 내 숙제에서는 일단은 좀 빼드리겠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요 35번 35번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에 그림이 없기 때문에 니들이 일단 풀기가 힘들어. 요런 거 이제 다음 시간에 숙제로 더 나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3번 그 다음에 45번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셔가지고요. 그 다음에는 뭐 특별히 뺄 건 없네요. 숙제가 일단은 158쪽까지입니다. 체크하세요. 숙제가 어디까지라고? 그러면 139부터 어디까지? 기존 문제 무슨 번호 포함해서 하여튼 요거 139쪽 전까지 이제 정리가 다 돼서 오셔야 돼. 금요일에 올 때. 거기에다가 뭘 좀 추가시켜요? 139에서 어디까지? 158쪽까지가 좀 추가가 됩니다. 여기는 홀수 짝수 필요 없이 다 푸세요. 여기까지가 숙제입니다. 그리고 내가 좀 어려우니까 좀 빼주세요 라는 것만 좀 빼놓고 푸시라고. 자, 그럼 이제 여기 보세요. 집중. 하루에 뭐 한 2시간 정도에서 그죠? 뭐 한 3시간 정도씩만 투자를 하시면 금요일 저녁까지 해오는데 크게 무리는 없을 거예요. 자기 생활 패턴을 잘 관리하시라고. 또 쌩 안 보다가 금요일에 뭐 해갖고 올라오려면 양이 많아서 못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좀 풀 거냐면은요.
22번을 좀 하나 풀 겁니다. 이제 호도법에 관련된 문제를 조금 보셔야죠. 자, 22번 보시면 그림처럼 누가 나와 있어요? 이렇게 원뿔이 나와 있죠. 이런 그림들에 이제 기하를 하시는 분들은 그죠? 좀 잘 보셔야 되고. 그러니까 니들 내가 지금 높아시면서 얘기하지만요. 지금 앞으로 2주 동안요. 수학 숙제 많다 적다 찡얼댈 시간 없습니다. 무조건 다 하시고 확통 하시는 분은 확통, 기하 하시는 분들은 기하, 특강 들으신 분들은 중간고사 범위까지, 확률과 통계는 아마 2항 정리까지, 기하는 2차 곡선과 접선까지 미리미리 특강 들은 교재로 반복하셔야 되고요. 시험 보는데 특강을 안 드시는 분은 EBS 강의를 들어가셔서라도 2주 정도 그 범위에 해당되는 거 강의 들으면은 뭐 강의로 따지면 한 3강 정도? 양이 얼마 안 됩니다. 몇 시간씩만 투자하시면 중간고사 범위까지 이론 정리는 충분히 되니까 그런 것들 지금 미리미리 하셔야 돼요. 나중에 최악의 경우에 기하학이 한 번 더 밀렸을 때를 생각해서 기말고사만 보게 되면 시험 범위가 엄청나니까 뭐 준비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대신에 뭐 수행평가로 대체를 하려고 뭐 이렇게 학교에서 시도를 하나 본데 수행평가는 선생님의 주관과 그죠? 너무 뭐 쉽게 나오고 뭐 이렇게 해서 학부모님들이 반발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수행평가로 대체하는 건 아마 학교별로 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하여튼 뭐 사연이 복잡하니까 그냥 제도가 어떻게 바뀌든 뭐가 어떻게 바뀌든 그냥 자기가 열심히 하고 있으면은 제도가 어떻게 바뀌든 뭐가 어떻게 되든 그냥 점수는 그냥 잘 나오게 돼 있어요. 자꾸 자기가 안 하는데 어떻게 점수만 잘 뽑아보려고 자꾸 요령을 피우다 보니까 뭐가 어떻게 되고 뭐가 어떻게 될 때마다 휙휙휙 휘둘린다는 얘기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걸 전개했더니 전개도가 어떻게 나왔어요? 전개도가 이런 식으로 나왔어. 이재영 오늘 몇 시에 일어났어? 12시. 그니까 세연이 솔직히 얘기해. 10시 40분. 하연이는? 9시. 애진 8시. 그리고 또 밥 먹고 또 잤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안 돼도 한 뭐 9시 전후에서 일어나셔야죠. 재은 몇 시에 자니? 4시. 그러니까 지금 앞뒤가 완전 앞뒤가 바뀌었잖아. 4시까지 충분히 시간 활용 잘해? 그러면 괜찮게 하지. 그래도 좀 더 일찍 자고 좀 일찍 일어나게 바꾸란 말이야. 조금씩은. 4시에 자면 너무 늦게 자잖아. 4시에 자서 12시에 일어나 한 8시간 자는 거야. 최소한 지금 같은 경우 뭐 7시간에서 8시간 정도는 충분히 주무시면서 자기 시간만 잘 관리하시라고요. 여기가 6이면 당연히 되겠죠. 여기가 6이니까. 잘 들으세요. 원뿔의 전개도의 넓이가 16파이래. 이 원뿔의 전개도의 넓이가 16파이라는 건 뭐야? 요 부채꼴의 넓이에다가 요 원의 넓이까지 추가돼서 요 색칠한 넓이를 다 더한 게 16파이라는 얘기야 지금. 여기 요 넓이만 16파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두 개 다 더해진 게 16파이라는 얘기라고. 그때 그 원뿔의 밑면에 누구? 반지름의 길이를 물어보니까 여기 요 반지름을 니들이 R이다 이렇게 놓으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얘거든요. 그럼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랑 이 원의 둘레가 어때? 똑같다는 게 가장 중학교 때부터 배웠던 중요한 내용이라고. 그러면 여기 요 부채꼴의 요 중심각 있잖아요. 요 중심각을 모르니까 선생님이 세타 라디안이라고 두겠다고. 그러니까 즉 세타라고 두겠다는 얘기지. 그럼 여기서 이 호의 길이는 어떻게 표시가 되죠? 좀 전에 외웠는데 호의 길이는 R 세타라고 했지? 호의 길이는 R 세타라고 했기 때문에 요 빨간색 호의 길이가 6세타다라고 표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6세타라는 이 호의 길이가 요 원의 둘레랑 똑같으니까 이 원의 둘레는 2파이 누구예요? R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요 세타라는 애는 어떻게 표시가 돼요? 3분의 누구? 파이 R이다 이렇게 표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전개도의 넓이를 구해볼게요. 16파이라는 넓이를 구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원의 넓이 누구죠? 파이 r 누구? 제곱에다가 플러스. 이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 어떻게 되죠? 2분의 1 RL이라는 걸 쓰시면 되겠지? 2분의 1에 R 값 얼마야? 6이고 L 값 얼마입니까? L 값이 누구였어 이거? L 값이 이게 6세타였잖아 맞습니까? 근데 6세타라는 애가 누구였어 여기? 2파이 R이었으니까 여기다 곱하기 2파이 R이다 뭐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네. 됐으면 참 좋겠네. 그럼 누가 다 약분이 돼서 가요? 파이가 다 약분이 돼서 가고 여기는 2가 이렇게 약분되니까 결과적으로 R 제곱 나오고 여기서 몇 R 나와요? 6R 나오시고 여기 이쪽으로 넘어오면 마이너스 16은 0이니까 R에 대한 2차 방정식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몇 곱하기 몇 하면 되죠? 플러스 8하고 누구? 마이너스 2 하시면 되니까 문제에서 물어보는 반지름은 얼마다? 2가 나오겠지.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잘 좀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33번 같은 거 좀 하나 가볼까요? 33번 좀 보세요. 33번 좀 하나 더 풀고 이제 삼각함수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자세하게 해드립니다. 33번 보세요. 자, 33번에 이제 이런 그림이 나와 있네요. 부채꼴이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여기까지. 근데 이제 여기가 3분의 파이니까 60도라고 줬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B라는 애에서 여기 OA라는 성분에다가 이렇게 수선을 내려가지고 여기를 수선의 발을 H라고 붙여줬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여기의 길이가 루트 6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선생님이 그냥 색칠을 해줄게요. 문제를 읽어보시면 이 부분의 넓이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라고 이제. 그러면 중학교 때 배웠던 특수각은 쓰실 줄 아셔야 돼요. 요 직각삼각형에서 그것도 못 쓰면 내가 어떻게 못해? 90도고 여기가 60도니까 여기는 몇 도야? 30도. 그럼 특수각이 B가 어떻게 되죠? 1대 루트 3대 2니까 여기에다 루트 3을 곱해서 이게 나오려면 여기는 루트 2면 될 거예요. 맞죠? 그 다음 1대 루트 3대 2니까 이 길이는 여기다 2배 하시면 되니까 2 루트 2가 이렇게 되겠지. 즉 이 특수각을 이용해서 OB라는 이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를 2 루트 2라고 찾아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시면 돼요? 부채꼴의 넓이에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빼면 되겠지. 생각해보면 그다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이겁니다. 그럼 부채꼴의 넓이 구할게. 집중. 부채꼴의 넓이 2분의 1 R 제곱 세타를 쓰겠습니다. 2분의 1 R 제곱 세타 얼마? 3분의 파이. 포도뽕으로 돼요. 여기다가 누굴 빼셔야 돼요? 요 삼각형의 넓이를 빼시면 되는데 얘랑 곱한 걸 2분의 1 하면 되니까 얼마 나옵니까? 루트 3을 빼시면 되겠네요. 그죠? 아닌데? 안 맞지? 2, 6, 12 이게 2루트 3이니까 2분의 1 나오죠. 그럼 이제 요것만 계산하시면 문제에서 이제 아 둘레의 길이구나. 수범이생 둘레의 길이네요. 둘레의 길이 너무 쉽다. 둘레의 길이는 어떻게 돼? 둘레의 길이는 이 길이랑 이 길이랑 요 길이랑 이렇게 세 개를 더해달라는 얘기야 지금. 그럼 요 길이는 루트 6이니까 됐고요. 요 길이는 어떻게 되죠? 2루트 2죠 여기도. 거기서 루트 2를 빼니까 여기도 루트 2 나오고. 그럼 여기 호의 길이만 구하면 되는데 호의 길이는 R 세타지? R 세타니까 여기 3분의 파이랑 얘를 곱하면 되니까 여기 호의 길이는 얼마 나와요? 3분의 2루트 2 파이가 나오겠네. 문제를 잘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이렇게 3개 더해 주시면 돼요.
뭐 A하고 B 찾는 건 어렵지 않겠지. A는 2고 B도 2니까 두 개 더해서 4다 뭐 이렇게 가실 겁니다. 맞죠? 이렇게 해서 일단은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외울 건 어차피 다 정의들이기 때문에 외워주셔야 되고, 이제 마지막으로 삼각함수의 정의가 들어가는데, 삼각함수의 정의도 어쩔 수 없이 약속이니까 외우셔야 되죠? 아시죠? 단위원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반지름이 1짜리인 원을 특별히 반지름이 1짜리인 원을 특별히 단위원이라고 해요. 반지름이 1짜리인 원을 특별히 단위원이라고 했는데, 자, 이 원 위에 어떤 P라는 점이 이렇게 1사분면 위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몇 사분면 위에 있든 상관없다고 그랬죠. 자, 일단 그 전에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1짜리인 이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나옵니까? x제곱 더하기 누구? y제곱은 일단 1이다라고 나오는 거죠. 반지름이 1짜리가 아닌 대로 설명해서 반지름이 1짜리로 돌아왔었단 말이야, 예전 설명할 때는. 근데 지금 그냥 반지름이 1짜리일 대로 다이렉트로 가겠습니다. 그럼 원점과 그 P라는 애를 이어서 동경을 만들어요. 그럼 이 시초선과 요 OP라는 요 직선이 만들어지는 여기 각이 나오겠지. 여기 각을 선생님이 세타다라고 한다면 이 점의 좌표를 선생님이 일단 편의상 A, B라고 한다면 잘 드시란 얘기예요. 여기에서 이렇게 수선의 발 내린 걸 생각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수선의 발 내린 거. 여기를 선생님이 이렇게 H다라고 놓는다면 요 직각 삼각형이 생긴다는 얘기죠. 정이니까 외워서 가셔야 되지만 1사분면에 선생님이 약간 설명을 좀 해드리는 겁니다. 여기 요 길이는 어떻게 되죠? 반지름이지. 반지름이가 지금 얼마야? 1이란 말이야. 그죠? 근데 요 1이라는 애를 굳이 요 A, B를 이용해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점과 점 사이 누구? 거리입니다. 맞지? 누구라고? 점과 점 사이 거리. 요 점과 요 점까지. 점과 점 사이 거리란 말이야. 그러니까 원래는 뭐라고 써야 돼? 1은 1인데 루트 누구? A제곱 플러스 B제곱으로 썼어야 된다고. 근데 이 A, B가 이 원을 지나니까 X에 A, Y에다 B를 넣어보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1이니까 그냥 1이 됐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집중. 그럼 이제 요 길이를 의미하는 건 요 놈의 X좌표인 A겠죠. 요 놈의 길이를 의미하는 건 요 놈의 Y좌표인 B일 거다 이겁니다. 그럼 여기서 코사인 세타라는 애를 구해보겠다는 얘기야. 누굴 구해본다고? 코사인 세타라는 애를 구해보면 요놈분의 요놈이잖아. 맞습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어떻게 나와야 돼?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요놈의 X좌표인 A가 이렇게 들어가서 코사인 세타라는 애가 나온단 말이지. 근데 요놈의 값이 1이니까 특별히 반지름이 1일 때는 그냥 코사인 세타라는 애가 그 점의 X좌표인 A와 동일해진다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여기까지 돼? 그럼 여기서 사인 세타라는 애를 찾으면 어떻게 돼? 그 다음에 니들 뭐 사인 30도니 뭐 이런 건 다 외우고 있죠? 세연 사인 30도, 재은 사인 45도. 엎드려. 아 맞죠? 아 미안합니다. 이승조 탄젠트 45도. 계속 눈 껌뻑이시고. 홍혜진 탄젠트 60도. 계속 눈 껌뻑. 엄마 참 중학교 때 배운 건데 고2라고 지금 앉아있는데. 그럼 이런 거 배우면 뭐 하냐고. 답이 사인 30도면은 답을 못 쓰는데 탄젠트 30도. 그렇죠. 여보세요. 거기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몰라. 그거는 뭐 중학교 때부터 한 거지. 외우고 당연히 구구단처럼 갖고 있어야 되는 건데 뭐 그게 안 돼 있으면 내가 어떻게 머리를 그죠? 쪼개가지고 막 뇌에다가 새겨줄 수도 없으니까. 그럼 사인 어떻게 구해? 인원분의 A니까 루트 누구? 플러스 B제곱분의 누구? B다 이렇게 되겠지.
근데 특별히 단위원이면 한마디로 반지름이 1이면 얘가 1이 되니까 사인이라는 애가 그 점의 y좌표인 누구? b랑 똑같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탄젠트 세타를 구하시면 어떻게 돼요? 탄젠트 세타를 구하시면 탄젠트 세타는 요놈분의 요놈이니까 a분의 b가 되는데 이 탄젠트 세타가 코사인분의 사인을 해도 나오더라는 얘기입니다. 맞죠? a분의 b니까 코사인분의 사인을 해도 나온다고. 그러니까 니들이 기억하셔야 될 사항 탄젠트는 뭐분의 뭐로 구하는 거다? 코사인 세타분의 누구? 사인 세타로 구하더라 라는 것도 이제 암기가 들어가셔야 된다는 얘기지. 한마디로 x좌표분의 y좌표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x좌표분의 y좌표. 자, 그래서 니들이 암기해야 될 결론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P라는 애가 1, 2, 3, 4분면을 막 돌아다니면서 생기겠죠? 그럼 그때마다 시초선에서부터 그 동경까지 세타라는 애가 지금 1, 4분면이지만 2, 4분면일 수도 있고 뭐 이쪽으로 가서 있으면 3, 4분면일 수도 있고 뭐 이쪽으로 가면 4, 4분면일 수도 있단 말이야. 맞지? 이제 여기까지 됐어? 그러니까 수학자들이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이렇게 정의를 한 겁니다. 원점에서부터요 그 점까지의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분모에다 넣으시고 그 점의 x좌표를 분자에다 넣어서 코사인 세타를 표시합시다 라고 약속을 한단 말이에요. 다시 이 a가 무슨 좌표라고요? x좌표. 그럼 이 P라는 애가 2, 4분면에 있어도 점과 점 사이 거리를 구해서 분모에다 넣으시고 그 점의 x좌표를 여기 분자에다 넣어서 코사인 세타라는 애를 만들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지. 이해되시겠습니까? 예진이 가능? 서연이 가능? 그렇게 약속을 해서 몇 사분면의 점이 있더라도 그 각이 한마디로 몇 사분면의 각이더라도 이런 규칙을 통해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만듭시다 라고 약속을 했다는 얘기야. 가능하지?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원래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원점에서부터 그 점까지 거리 분의 x좌표를 올리는 건데 특별히 반지름이 1짜리인 단위원일 때는 점과 점 사이 거리가 항상 1이 되기 때문에 그냥 코사인 값이 x좌표랑 똑같이 나오더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다시 코사인 값이 뭐라고 나온다고? x좌표. 그럼 사인은 가만히 봐. 분모는 점과 점 사이 거리 맞죠? 그러니까 어떤 점이 있으면 원점에서 그 점까지 요 길이를 반지름으로 하는 항상 원을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점과 점 사이 거리분의 무슨 좌표예요? y좌표입니다. 오유경, 김선, 김지중, 우연범 다 이해되죠? 정의니까 이런 식으로 정의를 만들겠다고 약속이 되니까 이 규칙을 암기를 하셔야 돼. 다만 반지름이 1짜리일 때는 분모가 항상 1이 되니까 사인 세타라는 애가 그 점의 무슨 좌표? 그냥 y좌표랑 똑같아진다 이겁니다. 그럼 탄젠트는 어떻게 만들어? 탄젠트는 어떻게 만들어? x좌표분의 누구? y좌표로 만든다고. 다시 무슨 좌표분의 무슨 좌표? x좌표분의 y좌표. 다시 x좌표분의 누구? y좌표. 근데 그게 코사인분의 사인과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적어드리는 이 내용이 완벽하게 니들 머릿속에 들어가 있으셔야 문제를 풀어요. 단위원 반지름이 1일 때입니다. 반지름이 1일 때 요 라인은 반지름이 얼마일 때라고? 반지름이 1일 때라고. 그러니까 반지름이 1이면 그냥 코사인 값이 x좌표, 사인 값은 y좌표, 탄젠트 값은 x좌표분의 y좌표로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집중. 만약에 반지름이 1짜리인 단위원이 등장하시면 니들은 반드시 그 점의 좌표를 A, B라고 놓는 게 아니라 그 각인 세타를 이용해서 반드시 코사인 세타, 누구? 사인 세타라고 놓을 줄 아셔야 돼. 여기까지 동시 암기사항입니다. P라는 점이 특별히 반지름이 1짜리면은 항상 그 위에 있는 점을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로 놓으시라고. 그러니까
x 대신에 코사인 세타 들어가시고 y 대신에 사인 세타가 들어가니까 니들이 암기하고 있는 어떤 내용이 나와?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누구? 코사인 제곱 세타는 항상 얼마? 1이라는 게 여기서 등장하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어요?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 1이라는. 그래서 절대 양보를 못합니다. 이건 무조건 외우고 계셔야 돼요. 이제 무조건. 그래서 여기까지 확장을 시켜드렸잖아. 선생님 어디까지 확장을 시켜드렸어? 코사인 세타가 두 점 사이의 거리분의 x좌표면 양변에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곱해주시면 그 점의 x좌표인 a라는 애가 어떻게까지도 표현이 된다? 누구? 루트 누구? a제곱 플러스 누구? b제곱에다가 코사인 세타 곱한 걸로도 표현이 된다 그랬잖아. 근데 단위원은 얘가 1이니까 그냥 a랑 코사인 세타가 똑같아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어떤 원 위에 있는 점 반지름이 1이든 아니든 a하고 b라는 원래는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 거야. 근데 단위원일 때는 이게 1이니까 그냥 얘랑 다이렉트로 똑같아지는 거고, 반지름이 1이 아니면 요 반지름이 살아남겠지. 요게 의미하는 게 누구라고요? 반지름이라고요. 반지름. 재현이 이해돼? 암기를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양변에 또 요 놈을 곱하면 이제 요 b라는 y좌표가 어떻게 나와? b라는 y좌표가 어떻게 나오냐고. 역시나 루트 누구? a제곱 플러스 b제곱에다가 사인 세타 곱하는 게 나오는데 요게 1이면 이제 b가 다이렉트로 사인 세타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 반지름이 1이 아니면 요 모양이 살아남아 있는 거지. 그러니까 단위원이든 아니든 원 위에 있는 점의 x좌표는 반지름 곱하기 코사인이고요. y좌표는 반지름 곱하기 사인이란 얘기야. 반지름 1이면 다이렉트로 똑같아지면 되니까. 탄젠트는 마찬가지입니다. a분의 b는 똑같아요. 또 요게 철저하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으셔야 뭔가를 해먹는다고. 그 다음에 뭐 한꺼번에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니까 요런 식으로 암기하고 있어야 될 사항 조금 더 추가시켜 드리면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은 뭐라고 암기가 되어 있어야죠?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은 코사인 제곱분의 1이다라고 암기가 되어 있으셔야 돼. 1월달에 한 번에 다 까먹었죠. 원래 이게 시컨트 제곱이라고 해서 미적분에서 이과 애들만 쓰는 표현이 있는데 그걸 못 쓰기 때문에 1 플러스 탄젠트의 제곱은 코사인 제곱분의 1이다라고 암기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는 탄젠트가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여기다 코사인분의 사인을 넣어서 그냥 이거 통분해서 정리만 하시면 자연스럽게 이게 나와요. 근데 이 식 자체를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된다고. 그럼 여기까지 암기를 좀 더 추가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상학함수의 정의에서 니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될 사항이에요. 필기 철저히 해. 그래서 외워. x좌표는 뭐야? 반지름 곱하기 코사인. 외우라고. x좌표는 누구라고? 반지름 곱하기 코사인. y좌표는 뭐라고? 반지름 곱하기 사인. 원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점과 점 사이 거리 분의 x좌표. 한마디로 코사인이 x좌표랑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자, 시간 한 30초 정도 드리겠습니다. 정리 마무리하시고 여기 철저하게 외우세요.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 문제를 좀 푸시면서 혹시나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뭐 직각삼각형법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뭔가 문제 풀 때 약간 요령이 필요한 내용들 설명을 잠깐 더 해드리면서 이 문제를 살짝 풀고 테스트로 진행하겠습니다. 내가 x좌표는 물어보면 반지름 곱하기 코사인, y좌표는 물어보면 반지름 곱하기 사인 이렇게 얘기가 탁탁탁 나오셔야 돼. 자, 그럼 선생님 일단 이거를 지우지 않고요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조심스럽게 진행해볼게요. 일단 39번 보세요. 39번을 조심스럽게 진행하면서 뭔가 추가된 내용이 있으면 추가를 시켜드릴게.
자, x축하고 y축이 있습니다. 보유경 이해됐지? 2, 마이너스 5네요. 2, 마이너스 루트 5니까 지금 요 점이라는 P라는 점이라는 애가 지금 몇 사분면에 존재해요? 3, 4분면에 존재한다고. 그러면은 이 원점인 5와 얘를 이어서 이렇게 생긴 동경이 나올 거 아니야? 이 동경이 나올 거 아니냐고? 그럼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한다는 얘기는 여기에서부터 항상 요 놈이 시초선인 거야. 항상 요 놈이 시초선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돌은 이만큼의 각을 지금 문제에서 세타라고 한다는 얘기야. 그럼 이 세타가 몇 사분면의 각이야? 3, 4분면의 각이라는 얘기지. 그때 그 세타에 대해서 코사인하고 사인하고 탄젠트를 다 구해서 지지고 볶아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맞지? 그럼 일단은 여기까지 하나 더 추가는 시켜야 되겠네요. 일단 아까 이론 정리한 대로 잠깐만 돌아오셔서 그 세타라는 각이 몇 사분면에 있느냐에 따라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부호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좀 외우고 계셔야 되잖아? 이거는 뭐 다들 알죠? 1사분면 누구예요? 전부 다 플러스 맞습니까? 얼사, 탄, 코 기억하죠? 중요하다고. 2사분면에서는 누구만 플러스야? 사인만 플러스고 3사분면에서는 탄젠트만 플러스고 4사분면에서는 누구? 코사인만 플러스니까 얼사, 탄, 코의 순으로 전부 다 플러스의 부호가 나오는 애들만 써드린 거야. 아시겠어요? 플러스. 얼사, 탄. 그래서 뭐 이렇게 얼싸 않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 그죠? 이거는 아닌 거겠지? 자, 그러면 이제 요 3, 4분면에 있는 동경인 그 세타라는 애에 대해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구하는 건데 정석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코사인 세타 값 찾아볼게요. 코사인 세타 값은 점과 점 사이 거리가 즉 반지름이라 그랬지? 니들은 무슨 생각하시면 돼? 요 두 점을 이용 요 선분을 반지름으로 해서 이렇게 원이 생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코사인 세타라는 애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분의 x좌표로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돼요? 실례가 안 된다면 요거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면 얼마 나와? 3 나온다고. 맞습니까?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면 얼마 나온다고? 3. 이거 왜 아, 수맘이 되네. 그죠? 이쪽은 아야 되는구나. 2, 마이너스 루트 5니까 몇 사분면에 각이 돼요? 이렇게 4사분면에 각이 되겠지? 4사분면에 각. 세타가 몇 사분면에 각이다? 4사분면에 각이다. 수업을 너무 많이 하니까 내 정신이 없어요. 4사분면에 각. 이해하기 싫겠지만 이해하세요. 여기 보세요. 자, 그래서 코사인 세타라는 애 어떻게 나오냐면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그 3이라는 게 지금 이해가 안 됐던 건 아니지? 그 점의 x좌표 얼마야? 이렇게 올려서 만들면 된단 말이야. 이해됐죠? 아니면 이렇게 하셔도 돼. 이건 가장 정석적인 풀이로 푼 거고. 어떻게 푸셔도 되냐면 항상 어떤 점의 x좌표는 반지름 곱하기 코사인 세타라고 했단 말이야. 눈 뜨지 말고 보세요. 아, 눈 뜨시고 여기 보세요. 빨리 봐.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반지름이 얼마야? 지금 이 길이가 얼마? 3이라고 알아냈잖아. 이게 항상 반지름이 되는 건 알 테니까 그럼 3에다가 누구? 코사인 세타를 곱하면 반지름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하면 그게 항상 그 점의 x좌표가 되는 건데 x좌표를 얼마라고 알려줬어? 2라고 알려줬으니까 3으로 나눠서 3분의 2가 나온다. 이렇게 찾으셔도 된다고. 아시겠어요? 이건 완전 정석적으로 푼 거고 얘는 이렇게 정리된 식을 이용해서 푼 거고. 예진이 이해돼? 그 다음에 나중에 직각삼각형법이라는 걸 하나 더 알려드리겠지만 일단 여기까지. 4, 4분면에 있으니까 코사인과 플러스로 나왔다 이겁니다. 재현이 여기까지 가능해? 근데 사인 값 찾습니다. 사인은 어떻게 돼요? 사인은 반지름 분의 y좌표니까 사인 세타는 어떻게 나와? 반지름은 얼마고? y좌표는 마이너스 루트 5니까 마이너스 루트 5가 이렇게 들어가시면 사인 값이 나온다 이거. 됐지? 그럼 탄젠트 세타는 어떻게 찾아? 코사인분의 누구라고? 사인이니까. 코사인분의 사인 하시면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5가 이렇게 나와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정석적으로 풀든 x좌표하고 y좌표가 이렇게 나온다는 걸 이용해서 풀든 항상 빠르게 답은 구할 수 있으셔야 되고요. 집중! 그 다음에 이제 뭐라 그랬죠? 여기서 니들 뭐 이론서에다 하나 더 추가하시면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는 몇 총사라 그랬지? 3총사라 그랬습니다.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3총사라는 뜻은 뭐야? 재은이한테 그죠? 야, 세연이 지금 어디 있냐? 그럼 세연이 지금 어디 있는데요? 라고 세연이의 정보를 알려준다고 아시겠어요? 뿌락지라 그러죠. 그죠? 세연이 지금 표시판 가서 놀고 있는데 이렇게 알려준단 말이에요. 즉! 집중!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3총사라는 얘기는 그만큼 친하기 때문에 사인한테 야 코사인 뭐니? 탄젠트 뭐니? 물어보면 알 수 있다고 아시겠어요? 즉! 사인, 코사인, 탄젠트 중에 아무거나 하나만 알고 있으면 반드시 나머지 애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인, 코사인, 탄젠트 중에 하나만 알고 있으면 나머지를 반드시 찾을 수가 있다고. 근데 그 나머지 찾는 방법을 선생님이 직각 삼각형법이다라고 해서 소개를 해드린 게 있을 거예요. 자, 이 문제 직각 삼각형법으로 다시 풀어볼 테니까 보세요. x좌표 얼마죠? 2고 y좌표 얼마지? 마이너스 루트 5지. 잘 들으세요. 그럼 무조건 제발 부탁인데 왼쪽을 뾰족하게 해서 직각삼각형 만들어서 여기를 무조건 세타라고 두란 말이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가로의 길이를 반드시 x좌표로 놔주시고 세로의 길이를 반드시 y좌표로 놓란 말이야. 부호 1절 다 무시입니다. 아시겠어요? 부호를 1절 무시하시고 무조건 양수로 써서 왼쪽을 뾰족하게 해서 거기를 무조건 그 세타라는 애로 놓고 여기가 x좌표, 여기가 y좌표라는 얘기야. 여기가 누구? x, 여기가 누구? y가 무조건 놓으라고. 그럼 이 빗변의 길이는 피타고라스 정의를 쓰시면 얼마가 나오게 돼? 3이 나오게 된다고. 여기까지 됐지? 일종의 공식을 소개해 드리는 거니까 잘 보세요. 여기까지. 그럼 여기서 사인 값 찾으면 얼마 나와? 3분의 얼마 나와? 루트 5 나오지. 근데 지금 세타가 몇 사분면이라는 것만 신경 써. 4사. 4사분면에서 사인 값. 마이너스잖아. 그러니까 앞에다 마이너스를 붙여준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럼 코사인은 3분의 얼마죠? 2죠? 근데 몇 사분면이야? 4사분면. 4사분면은 얼사탕코니까 코사인 플러스죠. 그대로 나오시고. 이해돼? 탄젠트는 2분의 얼마? 루트 5인데 4사분면이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겠지. 그럼 이 문제 자체를 이렇게 풀 수도 있고 사인이나 코사인이나 탄젠트를 알고 있을 때 이 직각삼각형법을 어떻게 쓰냐면 잘 들으세요. 만약에 잘 들으세요. 만약에 4사분면의 각이고요. 코사인 값이 3분의 2라고 알려줬어. 그때 사인하고 탄젠트를 찾아보래. 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왼쪽이 뾰족하게 직각삼각형 그려서 세타라고 놓으시고 코사인 값이 3분의 2가 나오려면 여기가 3이고 여기가 2면 되겠구나 이렇게 쓰시란 말이에요. 됐어?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여기가 얼마가 나와? 루트 5가. 그럼 아까랑 똑같은 상황이 된다는 얘기지. 그럼 사인 코사인 구해서 부호만 니들이 거기 4사분면에 맞게끔 넣어주셔야 돼. 라이브 들으시는 분들도 됐죠? 지금 요 개념이 지금 철저하게 머릿속에 암기가 돼 있는 상태로 들어가 있으셔야 문제 풀 때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는 뭐 다 비슷한 거고요. 그러니까 집중. 뭐 51번 같은 거 하나 봐봐. 이제 51번 같은 경우는요. 이제 문제 한 두세 개만 더 풀고 이제 라이브 종료하시면서 스터디 큐로 넘어갑니다. 자, 집중. 자, 사인하고 탄젠트 곱했더니 0보다 작대. 51번이라고. 사인하고 탄젠트하고 이렇게 곱했더니 0보다 작대요. 두 개 부호가 반대란 얘기지. 근데 코사인하고 탄젠트는 곱했더니 0보다 어떻대? 크대.
그러한 각 세타에 대해서라는 말이 나오니까 요걸 통해서 니들이 이 세타가 몇 사분면인지 찾으라는 얘기야. 요거 둘 다 만족하는 세타는 몇 사분면이겠어요? 실례가 안 된다면 항상 동시에 들어가 있는 애의 부호부터 설정을 해보는 거야. 니네 탄젠트가 플러스여 봐. 탄젠트가 플러스면 사인은 마이너스여야 되고 코사인은 플러스여야 되지. 말이 돼요? 안 되죠? 말이 안 되잖아. 그럼 탄젠트를 누구로 놔? 마이너스로 놓으면 사인도 마이너스고 코사인만 누르면 돼. 플러스. 말이 되잖아. 코사인분의 사인 하면은 탄젠트 나오네. 탄젠트 음수인 거 맞잖아. 그럼 누구만 플러스죠? 코사인만 플러스 나오지? 코사인만 플러스로 나오면 몇 사분면이야? 얼사 탄 코에 의해서 이놈이 몇 사? 4사분면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뭐가 좀 이상하니? 아 이거 마음하면 이게 플러스가 되는구나. 엄마? 그럼 아니잖아. 그럼 다시 봐야 되겠네. 미안합니다. 그러면 다시 따지는 거야. 누구만 플러스면 돼? 사인이 플러스라고 놔봐. 그럼 탄젠트는? 됐어요? 탄젠트는 마이너스니까 코사인도 마이너스는 되겠네. 이거 아까 왜 안 했지? 이거 아까 한 거 아니냐? 어쨌든 보세요. 안 했나? 탄젠트가 마이너스면은 사인은 플러스고 요거 코사인은 마이너스야. 마마 플러스가 되고 다 성립하죠. 그러니까 누구만 플러스예요 지금? 사인만 플러스니까 몇 사로 봐야 되냐? 이런 건 니들이 더 잘하죠? 니들이 더 잘하지. 그러니까 이사분면. 그럼 이사분면이라는 걸 찾아 놓으시고 다음 중 옳고 틀린 거 찾으래네요. 기억 보세요. 사인하고 코사인 더한 게 0보다 크냐라고 물어보는데 이사분면에서 사인은 플러스고 코사인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더해서 0보다 커지는지 작아지는지 몰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확인 불가니까 0보다 크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니은 보시면 어떻게 돼요? 사인에서 탄젠트 뺀 게 0보다 크냐라고 물어보는데 사인은 플러스고 탄젠트는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앞에 다시 마이너스가 붙으니까 얘도 플러스고 플러스끼리 더하면 0보다 크다. 맞는 말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디귿 코사인도 마이너스고 탄젠트도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끼리 더하면 0보다 작다. 맞는 말 되겠지. 그러니까 답은 5번에 뭐 니은하고 디귿으로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 54번 별표 하나 치시고요. 나머지는 다 내가 풀어드린 거랑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뭐 1월 문제를 참고하시든 그냥 이제 이론 정리해서 푸시든 이제 거의 다 풀릴 거야. 집중. 이제 54번이 문제인데 내가 아까 이런 거 하나 써드렸죠. 1 플러스 탄젠트를 제곱한 거는 누구랑 똑같다? 코사인 제곱분의 1이랑 똑같다. 이런 얘기 적어준 거 있잖아. 요게 이제 54번 풀 때 필요하다고 1월달에 했던 것도 뭐 기억나실 수 있겠지만 그럼 거기 코사인하고 탄젠트를 쭉 더하라는 말이 나오는데 맞습니까? 뭐라는 말이 나오죠? 더하는 거에서 그 탄젠트 더한 거 빼라는 말이 나오잖아. 그럼 각이 똑같은 것끼리 짝꿍질하는 얘기야. 그럼 코사인 제곱 1도 분의 1에서 누굴 뺀다? 탄젠트 제곱 1도를 뺀다. 이런 식으로 각이 똑같은 것끼리 괄호 풀어가지고 코사인 제곱 분의 1 빼기 사인 제곱으로 이렇게 짝꿍을 맞추라는 얘기지. 그럼 여기 봐. 이 모양에서 집중. 이 모양에서 요 탄젠트 제곱만 우측으로 넘어가시면 이렇게 코사인 제곱분의 1에서 탄젠트 제곱 빼는 모양 나온다. 그럼 걔는 무조건 얼마란 얘기야? 1이란 얘기지. 됐죠? 재현이 이해됐니? 그럼 거기 각도가 홀수인 각도만 들어가니까 조심하라고. 1이 99번 나오는 게 아니라 홀수만 각도가 나오기 때문에 1이 짝꿍지면 50번 나오겠죠? 그러니까 답이 몇 번? 4번에 50이다. 뭐 이렇게 가주시면 된다 이겁니다. 여기까지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해봐. 뭐 빠르게 뭐 한 2문제 정도만 한다 풉시다.
자, 집중. 65번 같은 거 보세요. 65번. 64번 갑시다. 64번. 64번 보세요. 빠르게 간단히 두 문제만 풀고 가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뭐 이론 정리할 때 다 하시는 분들 하셔도 좋은데, 사인과 코사인을 더하거나 뺀 값을 얼마다라고 알려주는 문제가 이제 조건으로 나옵니다. 다시 뭐라고요? 사인과 코사인을 더하거나 뺀 게 얼마다라고 알려주는 문제가 나오면 니들은 그 문제를 양변을 뭐해서 출발하는 거다? 제곱해서 출발한다라고 기억하셔야 되고, 사인과 코사인을 더하거나 뺀 걸 완전 제곱하시면 반드시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기 때문에 1 뿔마 2 싸 코가 나온다고 외워주셔야 돼요. 즉, 요 두 모양이 왔다 갔다 자유롭게 변형이 되셔야 됩니다. 1 뿔마 2 싸 코. 그럼 이쪽은 누가 되겠어요? 별표의 제곱이 되기 때문에 원한다면 니들은 이 식을 정리해서 사인, 코사인을 더하거나 뺀 걸 완전 제곱함으로써 사인하고 코사인을 곱한 값이 얼마인지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인하고 코사인을 더하거나 뺀 걸 알려주면 곱한 걸 알려주는 거고, 거꾸로 얘기하면 곱한 걸 알려주면 더하거나 뺀 걸 알 수도 있다는 얘기고, 사인이랑 코사인이랑 더하거나 뺀 거의 완전 제곱은 1 뿔마 2 싸 코. 이게 이렇게 올 수도 있어야 되고, 이게 거꾸로 이렇게 갈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밀퀴즈 해보세요. 밀퀴즈. 루트 1 플러스 2 싸 코가 뭐 4분의 3이다. 요딴 식으로 나와. 눈 떼지 마시고. 그럼 1 플러스 2 싸 코라는 요 놈이 사인 플러스 코사인의 완전 제곱이다라고 바뀌실 줄 아셔야 된다고. 이거랑 똑같은 거니까. 그러면 제곱하고 루트가 날아가니까 사인 코사인 더한 게 4분의 3이다. 뭐 이딴 식으로 가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양이 연관성을 갖고 있다는 걸 기억을 좀 해주셔야 돼요.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하나 더 뭘 기억하라고 그래서 탄젠트 더하기 탄젠트분의 1을 누구다라고 알려준 거는 니들한테 뭘 알려준 거나 마찬가지라고 했습니까? 사인, 코사인 곱한 게 별표분의 1이다라고 알려준 거나 마찬가지라고 했지. 증명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증명은 뭐 증명이라는 말 쓰기도 쑥스럽지만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탄젠트의 역수는 사인분의 코사인이죠. 이걸 지금 별표라고 알려준 거다 이겁니다. 그럼 통분하시면 어떻게 돼? 사인, 코사인 곱한 것 분에 이렇게 곱하면 사인 제곱 되시고 이렇게 곱하면 코사인 제곱 되니까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별표다 이렇게 되는데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더한 건 항상 얼마예요? 1이기 때문에 요거 뒤집으시면 사인, 코사인 되죠? 별표를 뒤집으시면 별표분의 1이 된다. 알고 계시는 게 좋다고. 탄젠트 더하기 탄젠트분의 1이 별표면 사인, 코사인 곱한 걸 별표분의 1이다라고 알려준 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좀 내용 정리가 돼 있으시는 게 좋겠네요. 내가 아까 해드린 거 포함해서 철저하게 암기가 좀 되셔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각변환 들어가면 또 이제 헷갈리는 게 나오잖아. 근데 한 번 했으니까 좀 괜찮겠지. 뭐 요 정도의 사항을 알고 계시면 이제 60 몇 번을 푼다 그래서 선생님이 5번을 푼다 그랬죠? 65번을 보세요. 왜? 64번 푼다 그랬어요? 64랑 65랑 똑같아요. 64번 풀겠습니다. 그럼 원래 풀기로 했던 거. 자, 64번 보세요. 자, 일단 세타가 4,4분면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사인이랑 코사인이랑 더한 게 얼마가 나온대? 2분의 1이 나올 때 4제곱씩 뺀 거 물어봅니다. 그럼 그거 일단 합창 공식 쓰시면 어떻게 돼?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곱하기 사인 제곱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이 되는데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항상 얼마다? 1이기 때문에 요것만 남죠. 그러면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 곱하기 사인 더하기 코사인 값 물어보는 거야. 근데 사인 더하기 코사인 값은 2분의 1이라고 줬으니까 2분의 1이라고 쓰면 되고 이제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 값을 구하면 된단 말이야. 그럼 요럴 때 이제 중학교 때 배운 곱셈 공식의 변형이 필요한 거죠.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의 제곱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인 플러스 코사인의 제곱을 이용해서 빼기 4사코다 이렇게 바꿀 수 있단 말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사인 플러스 코사인은 2분의 1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사인 코사인 곱한 값이 얼마인지만 알면 사인에서 코사인 뺀 값도 찾을 수가 있다는 얘기지. 이제 마지막 정리입니다. 이런 거 나오면 양변을 뭐 하라고요? 제곱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 전개하는 거 일일이 하고 있지 마시고 1 플러스 누구라고? 2사코라고 그냥 바로 나오셔야 돼. 그리고 이거 제곱하시면 얼마 나와? 그럼 넘겨서 빼면 마이너스 4분의 3이고 그걸 2로 나누니까 사인 코사인 곱한 값이 마이너스 8분의 3이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사인 코사인 곱한 게 마이너스 8분의 3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여기다 마이너스 8분의 3 여기다 2분의 1을 넣으시면 제곱하시면 4분의 1 나오고요. 이걸 곱하면 플러스로 바뀌어서 2분의 3이 나오기 때문에 4분의 7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한 4분의 7은 사인 코사인 뺀 거의 제곱이기 때문에 제곱 띄면 여기다 뿔마 루트가 들어가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럼 플러스가 될지 마이너스가 될지 둘 다 될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세타가 몇 사분면이야? 4사분면이라고. 4사분면에서 사인 값 누구죠? 마이너스. 얼사탄코니까 코사인은 플러스인데 플러스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얘도 마이너스고 얘도 마이너스니까 이 값은 음수겠네. 그러니까 루트 씌워서 나오는 애 중에 음수를 가져가셔야지. 얘는 2분의 1로 문제도 줬고 곱하기 여기서 나오는 음수로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루트 7이 된다는 얘기죠.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4분의 루트 7이다 이딴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진짜 마지막이야. 이거 내용 정리하고 진짜 잘 외워서 이제 머릿속에 넣어요. 나중에 하나도 모르겠어요 라고 배째면 나도 몰라요 이제. 그래서 조금 추가시키긴 했지만 하다 보면 아마 막히는 게 조금 있을 겁니다. 그런 건 충분히 내가 또 질문 받아줄 테니까 일단 여기까지 해서 오늘 수업 이제 마무리 질 테니까 다시 한번 숙제해요. 그 앞에 짝수 번호까지 하시고 삼각함수 제발 잘 외우셔서요. 139부터 158까지 내가 좀 빼드린 문제 말고 나머지는 최대한 성의껏 좀 해오시라고. 어? COT 이렇게 쓰는 거는 안 쓰는 거. 어떤 거? COT. COT는 뭐지? 몇 페이지에 몇 번 얘기하는 거예요? 152페이지에 52번. 아 그래요. 뭐 COT나 뭐 사인 코사인 딱 탄젠트가 아닌 그런 COT라든가 이상한 기호들 1월달에도 빼고 갔던 거 있잖아. 그건 여기도 그냥 빼시면 됩니다. 그거는 일단 빼시고 가시면 돼요. 자 그럼 라이브 들으시는 네 분은 지금부터 스터디 큐 들어가서 보신 다음에 문자부터 빨리 점수 보내시고 그 다음에 오답 써서 밴드에 올리세요. 자 그럼 이제 1일 테스트를 좀 보겠습니다. 아까 내가 아마 풀어드린 것들을 좀 오늘 잘 좀 보셨어야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모르겠네. 민주하고 지중이도 이제 올려드릴 테니까 숙제 잘 참고해서 푸시면 일단 여기까지 종료하겠습니다. 자 빨리빨리 진행하세요.